이제 변명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네. 가서 힘센 형한테 일러가지고 힘센 형.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동행 김미나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학대 사건 지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뭔가 명찰들을 다 되게 특이하게 차고 계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인데요. 특히나 요즘 장애인 학대 중에서 이제 경제적인 범죄 관련된 학대 피해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 깡, 차깡과 같은 경제 범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또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또 그런 사람들의 떼인 돈을 받아주자라고 해서 닉네임을 떼인 돈으로 지어보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전라남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명여운이라고 합니다. 아까 앞서서 떼인돈님이 조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권익옹호기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재학대를 예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지역에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출장을 다닐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잘 지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잘 지내라는 닉네임을 지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장애인분들을 생각하고 소통하고 지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는 전라남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팀장 맡고 있는 이기림 상담원이고요. 앞에서 두 분은 저희 기관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저를 좀 소개해 볼게요. 저희는 전남에 딱 하나 있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주로 운전대를 잡고 전남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바로 맞다입니다. 막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급한 사례가 생각나면 맞다. 우리 떼인돈 상담원님 거기 착강 사건 해결됐어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우리 어디를 지나가다가 뭔가 또 생각나면 맞다. 우리 잘 지내 상담원님 우리 피해자님 여기서 잘 지내실까 이렇게 맞다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 닉네임을 맞다로 해봤어요. 오늘 동행의 미녀 변호사님께서 저희를 전문가로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직 전문가라고 하긴 부족하지만 오늘 좋은 시간 많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이제 이 사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장애인 학대 사건이 뭔지, 장애인 학대 행위가 무엇인지 일단 간단히 같이 퀴즈를 풀어보고 헷갈리는 지점들이 많으니까 그런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 학대란 염전 노예와 같은 노동력 착취 문제를 말한다. 아닙니다. 물론 염전노예 사건과 같은 사건도 장애인 학대 사건은 맞고요. 그 밖에도 크게 6가지 경제적 착취,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방임 이렇게 6가지가 장애인 학대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염전노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착취 유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밖에도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때리는 행위, 그리고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돌보지 않고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동 등을 장애인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다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위해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기도 하였는데요.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 형법상 어떠한 범죄가 장애인 학대 범죄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2조가 최근에 신설된 내용이 맞죠? 최근에 이렇게 들어온 내용. 2조를 찾아보시면 형법의 조항들이 막 이렇게 깨알같이 엄청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장애인 복지법 안에 59조의 그룹 금지 행위로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내용, 경제적 학대 행위, 정서적 학대 행위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여 있어가지고 아니 장애인 학대 행위가 뭐냐 이렇게 정말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진짜 뭔가 디테일하게 설명이 필요하겠다 해서 형법 조항들이 딱 정의 조항으로 같이 들어온 것을 아마 찾아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라고 딱 이제 명시를 해둠으로써
벌칙 조항에 이 관련 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된다고 딱 이제 명시적으로 조항도 넣어 있어서 형법에 나와 있는 형벌보다 좀 더 센 형벌을 받을 수도 있게 딱 이렇게 유기적으로 많이 이제 마련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직접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장애인 학대가 아니다. OX. 두둥탁. 이렇게 피해자가 복지카드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장애인 학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좀 오산입니다. 네, 그 대부분의 휴대폰 개통 관련한 그 장애인 학대들은 좀 행위자들이 좀 대사가 있어요. 자주 하는 대사가 있는데 뭐 장애인인지 몰랐다. 뭐 복지카드 안 보여주더라. 뭐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계약을 이해하고 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사건마다 범죄 유형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장애인 학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상 지적장애인이 이제 본인의 의사로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한다. 또는 뭐 요금이 밀려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휴대폰을 또 개통한다.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계약서 내용, 뭐 통신사 직원이 잘 설명해 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핸드폰을 많이 개통한다 하면 항상 의심해야 되고 그것 또한 장애인 학대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변명하는 것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퀴즈입니다. 발달 장애인의 훈육을 위한 신체적 개입, 손들고 있게 하기, 방 안에 혼자 두기는 학대가 아니다. 아닙니다. 네, 여러분,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사회복지사들이 가끔 이런 핑계로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발달장애인들을 손들고 있게 하거나 벌을 세우는 행위, 제한, 분리, 폐지하는 건 모두 장애인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우리 떼인도님, 만약에 자녀가 어린이집에 갔어요. 그런데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아이를 어두운 곳에 혼자 두거나 손을 들고 벌을 세웠어요. 이거 학대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동학대죠.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동을 벌 세우거나 훈육 목적으로 체벌하는 건 아동 학대라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 학대 사건에선 이런 것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잘 지내 상담원이 자녀가 저녁밥을 먹어야 되는데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밥을 아이가 잘 먹지 않고 울고 보채고 있어요. 혹시 아이를 때리거나 벌 주실 것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오히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가 어째서 저녁밥을 먹지 않는지 그걸 파악하고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네, 맞아요. 우리 아동도 이렇게 언어 표현이 잘 되지 않아서 자기가 몸이 불편한 걸 표현하기 힘들 수 있고 또 자신이 가진 어떤 욕구를 말로써 표현하기 어려워서 밥을 잘 먹지 않거나 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데 양육자라면 이런 아동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아이가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대할 때도 이런 관점이 필요해요. 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벌을 세우거나 훈육하고 체벌하는 것은 모두 장애인 학대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주세요. 여러분 퀴즈 잘 풀어보셨나요?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만 일부러 준비를 저희가 해봤어요. 근데 약간 지금은 장애인 학대가 무엇인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정말 좀 지원하셨던 사건을 들어보면서 정말 이 학대행위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행하고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저희가 동행과 함께 지원했던 사례 하나를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저희가 2019년 6월에 신고 접수를 한 발달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2019년 6월에 최초 신고를 접수했을 때는 우리 발달장애인 피해자가 신혼불상의 여성에게 월급을 착취당하고 있다, 이런 의심 신고로 최초 신고를 접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3가지의 학대 피해가 확인되게 되었어요. 첫 번째 피해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여성분께서 이 발달장애인 장애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잘 못한다는 것을 빌미로 나와 사귀자, 이런 제안을 통해서 이 피해장애인의 월급을 약 1, 2년간 착취하고 있는 학대 피해가 한 가지 확인되었고요. 두 번째 학대 피해는 이분이 발달장애가 있다 보니까 계약이나 약정 같은 계약 관련 용어들을 잘 모르시는 것을 빌미로 이분의 명의로 다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것을 대포폰으로 판매해서 피해장애인에게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키는 학대 피해가 또 확인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피해가 확인되었는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피해장애인의 명의를 몰래 빌려서 다수의 대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 피해 금액만 무려 8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2019년부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계속 지금까지도 지원되고 있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권익공호기관은 학대 피해장애 사례를 접수하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굉장히 장기간 지원을 하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첫 번째로 피해 장애인 분들이 대부분 발달 장애인, 의사소통이 좀 어려움이 있으시고 사회 성숙도에도 장애가 있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자신이 겪은 피해를 진술하는 것 자체에 좀 어려움이 있으세요. 특히 이 방금 소개드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8천만 원 거액의 대출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이 길어졌고요. 이런 과정 때문에 수사 자체도 길어졌고, 또 하나는 이처럼 피해 장애인들이 굉장히 다수의 행위자들에게 다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인 학대 행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하거나 또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는 등 굉장히 다수의 소송을 여러 번 반복해야 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피해장애인 지원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징이 좀 있었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저희 학대 피해 장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피해 장애인이 다시는 학대 피해를 입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가시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이 가진 장애는 변하지 않잖아요. 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학대 피해 없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복지 자원을 연결해야 되고, 또 피해 장애인과 수시로 재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등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지금 동행이 옹호기관하고 2019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촉탁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일을 같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옹호기관 팀도 지금 사람이 3명이고 동행도 안타깝게도 사람이 2명이죠. 근데 항상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필요하고, 근데 이 일을 또 안 할 수 없고 너무 필요한 일들이고, 장애인 학대를 지원하는 일들이 그래서 고충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일을 계속 하고 계신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례 소개할 때 얘기한 것처럼 피해 장애인분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고 접수를 받았더니 예전에 사례 지원하시던 분인 경우가 종종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재학대를 입게 되는 경우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좀 억장이 무너지고 굉장히 좀 화가 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피해 회복을 해서 일상생활을 정말 돌아가서 잘 지내고 계신 분들이 한 번씩 저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잘 지내고 있다, 선생님들도 잘 지내고 있으시냐, 이런 안부 인사 같은 걸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뿌듯한 보람감을 느끼면서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충하고 매력을 같이 말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먼저 고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권익공호기관은 항상 학대
학대 피해 장애인 곁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학대 피해 현장은 항상 위험하기도 하고 늘 저희 어떤 선택이 피해 장애인의 삶에 굉장히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 저희 업무할 때 신중해지고 반드시 잘 해내야만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좀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마음을 무겁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고충이라면 고충인데, 또 반면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는 만큼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그만큼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신고 접수를 받고 이제 학대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요. 학대 현장에 나가서 이제 피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학대 행위자들, 그 외에 이제 관련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들하고 상담을 해야 될 경우들이 많은데, 잘 되지 않을 경우가 좀 생겨요. 좀 여러 변수가 생긴다고 하죠. 예, 그래서 뭐 연락을 받지 않는다든지,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못 만난다든지, 아예 뭐 욕을 한다든지, 실제로 뭐 폭행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저희는 그 조사 전에 정말 다 계획해서 나가는데 막상 가서는 이런 변수들이 있어버리면은 좀 많이 당황스럽고, 그때가 돼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잘 해내고 계셔줘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로 되게 많이 힘이 되고 같은 팀으로서 같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장의 이런 혼란함도 서로 좀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이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변호사 단체와 옹호기관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저희는 정말 통화도 자주 하고 뭐 동행도 같이 하고, 그래서 어떠신지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저희한테 앞으로 어떤 좋은 소스가 될 만한 이야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좀 오그라드나? 저에게 좀 동행은 좀 단순히 좀 일을 같이 하는 직장인이 아니라, 좀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어디서 이렇게 맞고 오면은 좀 가서 힘센 형한테 일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일르면 그 힘센 형들이 이제 혼내주는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저희 이렇게 연락하고 이제 서로 이제 상호소통하고 할 때는 정말 편하고 좋은데,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될 경우 좀 프로페셔널한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좀 너무 매력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런저런 사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법률적으로는 저희가 사실 좀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법률 문제로 막 이런저런 고민이 들 때마다 법률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항상 그때마다 친절하게 그리고 명확한 조언을 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옆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말씀 너무 좋은 말이어가지고 좀 죄송해요. 이럴 때 말을 줄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한마디로 동행은 희망이다. 네, 이 일을 해나가는 희망이고, 이 일의 희망이고, 피해 장애인의 희망이다. 그리고 영원히 희망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과한 칭찬을 해주셔서 나 이런 얘기 사실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저도 제가 이제 동행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사건을 바라볼 때 자꾸 그냥 법리에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제가 지원하고 있는 당사자의 진술이 만약에 막 흔들리거나 이러면 저 되게 힘들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지원하기 어렵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려던 찰나에, 옹호기관 팀은 정말 장애인 당사자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해가 높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진술이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인지, 결국은 그래서 계속 조력해서 그 진술이 최대한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조력해 주시는 부분이 너무 크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정말 동행 혼자서는 장애인 학대 사건을 끌고 가기 어렵다, 이런 걸 정말 다 느꼈던 부분들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옹호기관 선생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네네.
오늘 장애인 학대 사건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정말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옹호기관과 옹호기관의 촉탁 변호사로서의 동행의 연대 활동 많이 지켜봐 주세요. 그럼 지금 뭐지?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여러분 오늘 이제 부족하지만 저희가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도 하고 사례도 들려드렸는데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혹시 주변에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거나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되신다면 1644829 네, 장애인 학대 신고 번호거든요. 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전국에 있는 옹호기관에서 현장에 즉시 출동하고 열심히 피해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 저희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면 저희도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저희 전라남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검색해 주시면 다양한 자료들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 번씩 찾아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동행 유튜브도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정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어떻게 잠깐만. 안녕. 동행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우와.